평화롭던 한낮, 한 남자가 마루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를 입에 머금는 순간 사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정씨 부인의 비명만이 고요한 집안을 찢어냈습니다. 과연 이 찻잔 속에 숨겨진 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청풍 김씨 가문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명문가가 있었으니 바로 청풍 김씨 집안이었습니다. 웅장하게 뻗은 기와지붕 아래로 고요하지만 잘 정돈된 정원,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숲, 그리고 연못 위로 번져가는 달빛까지 이 집안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마치 가문의 위엄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청풍 김씨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선비들이 움찔하며 몸가짐을 가다듬었고 조정의 대신들조차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대대로 학문에 뛰어난 인물을 배출했고 정승과 판서의 벼슬을 숱하게 거머쥔 집안이었으니 그 권세와 명예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영광 뒤에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시작은 종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종손 김규원. 그는 학문에 힘쓰고 인품이 단정하여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조정의 선비들조차도 칭송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혼이 난 정씨 부인과의 금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부부간의 정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두터웠습니다. 허나 혼이 난 지 10년, 안채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른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졌고 그 무게는 담장을 넘어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규원은 날마다 그 무게에 짓눌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붓을 잡아도 학문에 몰두하기보다 한숨이 앞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규원이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종이가 있었지만 그 위에는 단 한 글자도 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더욱 깊은 한숨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규원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과 단호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규원아, 이 어미의 속을 언제까지 태울 셈이냐? 가문의 대가 끊길 판인데 너는 어찌 그리도 팔짱만 끼고 있느냐? 어머님, 부디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이 하나 얻자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이 풍습이 그 교훈을 저버리는 듯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라! 네가 정녕 종손의 책무를 잊었단 말이냐? 가문의 명예를 잇는 것보다 더 중한 도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미 시바지 처녀가 들어왔느니라. 오늘 밤 어두워지거든 그 아이의 별채를 찾아가거라. 이 어미의 마지막 명이니라.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차갑게 규원을 노려보다 미련도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규원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깊은 고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규원의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스치며 별채로 이어지는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규원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욱 굽어졌습니다. 별채 앞에 다다른 그는 한동안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느껴지는 침묵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더욱 죄어왔습니다. 결국 규원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 처녀가 잔뜩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율. 넉넉지 못한 집안의 맏딸로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 스스로 씨바지의 길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소율은 가슴이 쿵쾅거렸고 입안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우리에 갇힌 듯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원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간에 서서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헛기침을 하고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소율이라 하였는가? 예, 나으리. 나는 이 자리에 잠시 머무르기만 할 걸세.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미안하네. 자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 허나 나는 자네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을 걸세. 그러니 마음 놓고 편히 쉬도록 하시오. 나는 잠시 있다가 돌아갈 것이오. 어렸을 적 배운 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잊지 않으려 하네. 그의 눈빛은 동정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율은 그 뜻밖의 말에 눈물을 머금은 채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냉정한 기운을 예상했으나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규원의 눈은 세상 그 어떤 온정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새벽 규원은 말없이 별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율의 마음속에는 깊은 인상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규원은 매일 밤 소율의 별채를 찾았습니다. 방 안에 켜진 등잔불 아래 규원은 붓과 먹을 꺼내어 소율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씨바지가 아닌 배움에 대한 열망을 품은 한 사람으로서 소율을 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붓끝에 담긴다 하였네. 오늘은 그 시를 익혀보세. 소율은 붓을 잡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몸에게 이리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나이까? 저는 그저 아이를 낳으라 불림받은 몸일 뿐인데. 규원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고쳐 쥐어주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오. 타고난 신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오? 그대의 굳건한 마음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진정 귀한 것이니. 어렸을 적 배운 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네. 규원의 따뜻한 배려에 소율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깊은 학식과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하였고 규원 역시 소율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모두에게 비밀이었으니 오직 밤이 허락한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둘만의 비밀로 붙였던 시간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었고 소율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는 집안 어른들은 규원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씨 부인은 남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밤 소율의 별채로 향하는 규원의 그림자를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투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비밀로 할 수밖에 없던 규원은 소율의 방에서 돌아왔을 때에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그저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겉으로는 괜찮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정씨 부인은 오랜 마음의 갈등 끝에 소율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소율이 있는 별채에 다다랐습니다. 등잔불 아래 앉아있던 소율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감히 자네에게 무슨 낯으로 왔는지 모르겠네. 허나 나는 그저 자네의 얼굴을 보고 싶었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왔네. 나도 여인인지라 나으리께서 자네에게 가는 것을 보며 질투가 일었음을 인정하네. 마님, 제가 감히 마님의 마음을 어찌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규원나리께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사옵니다. 오해? 나으리께서는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와 글과 그림을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가문의 시선이 두려워 비밀로 지키신 것이옵니다. 규원나리는 이 풍습에 대해 누구보다 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여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셨고 부인께 부끄러울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리를 오해하고 있었어. 마님께서는 아십니까? 나으리께서 밤마다 제게 마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분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마님께서 홀로 얼마나 힘드실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소율의 진심 어린 말에 정씨 부인은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마음고생,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소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두 여인의 마음을 끈끈하게 이어주었고 비로소 세 사람의 운명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대감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왜 언제부터 씨바지라는 풍습을 이어온 것인가? 답을 찾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서고로 향했습니다. 서고 문을 열자 오랜 세월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장은 빽빽이 꽂힌 문집과 족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낡고 해진 책 한 권이 규원을 이끄는 듯 제목조차 없는 서책 하나가 규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원은 서책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조심스레 책을 펼치자 빛바랜 종이 위에 희미한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끔찍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숲속에 버려져 숨진 여인, 아이를 낳자마자 굶주림 속에 쓰러진 여인, 집안에서 외면당한 채 비극을 맞은 여인. 페이지를 넘길수록 규원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글자들이 피눈물로 번져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분노와 비탄이 뒤섞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규원은 주먹을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진실이란 말인가? 이토록 잔인하고 참혹한 짓을 저지르면서 어찌 명문가라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더는 안 된다. 내 대에서 반드시 이 끔찍한 굴레를 끊어내야 하네. 서책을 발견한 규원은 결심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리라. 그의 마음은 이제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청풍 김씨 종가의 대청마루에는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승과 판서를 지낸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한가운데 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굳센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른들께 아뢰옵니다. 이 서책을 통해 알게 되었사온즉 씨바지라는 풍습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죄악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오니 시바지 제도를 폐지해야 하옵니다. 순간 대청마루가 술렁였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였습니다. 망발이로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른 일이거늘 네가 어찌 감히 죄악이라 부르느냐? 종손이라면 가문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규원은 서책을 활짝 펼치며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명예라 하셨습니까? 이 글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고 버려진 여인, 굶주림에 쓰러진 여인, 그들의 눈물 위에 세운 명예라면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치욕이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 종손의 자격을 잊은 자가 바로 너로구나. 가문의 뿌리를 스스로 베어내려는 자를 우리가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질책과 원망이 대청을 가득 메웠습니다. 규원은 홀로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외로웠으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회합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 종손은 위험하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규원의 언행과 행동에서 이들은 조상 대대로 감춰온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를 덮고 싶었습니다. 하여 어둠 속에서 차가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원의 고결한 신념은 그들에게 가문의 존망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여겨졌고 종가의 대해를 잇는 것보다 규원을 제거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오랜 종 길수를 찾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런 악한 일을 길수에게 명령하였고 길수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길수를 조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길수의 어린 딸을 볼모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길수는 방에서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약포가 놓여 있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아, 아비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니. 길수는 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규원의 선언으로 온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어느 오후, 규원과 정씨 부인이 사랑채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규원은 정씨 부인에게 이 일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설명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도 나의 조상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소. 시대가 바뀌고 있소.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존엄함을 지녔다는 것을 믿소.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나에 대해서 이런 악습은 끊어내보려 하오. 서방님, 부디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끝까지 서방님의 뜻을 따를 것이옵니다. 비록 길이 험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곁에 있겠사옵니다. 정씨 부인 또한 남편과 뜻을 지지하며 규원의 행동을 깊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괴로움이 담겨 있었죠. 나으리,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고맙구나, 길수야. 찻잔에서 희미하게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규원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길수가 마지막으로 양심의 소리를 냈습니다. 나으리, 혹시 차가 뜨겁지는 않으십니까? 괜찮구나. 규원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길수에게 고맙다 말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쿵! 규원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규원의 손에서 찻잔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규원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눈은 뜬 채 허공을 응시했고 숨결은 점점 끊어져 갔습니다. 방 안에는 깨진 찻잔 조각과 함께 정씨 부인의 울부짖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별채 안의 소율은 등잔불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정씨 부인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소율아, 규원 나으리가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네. 소율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몸을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까? 그렇게 귀한 분이 어찌 이리 허망하게 떠나시나이까? 정씨 부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길로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율아, 어서 떠나야 한다. 이곳에 있으면 자네마저 위험해진다. 이 안에 돈과 피신처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오늘 밤 당장 떠나라. 소율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어찌 저만 살아나가겠습니까? 나으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등을 돌리고 달아나면 남는 게 무엇이옵니까? 정씨 부인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나는 친정의 힘으로 당장은 무사할 것이야. 허나 자네는 그렇지 않다. 서방님의 뜻을 이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다. 부디 살아남거라. 그것이 내가 내리는 마지막 부탁이구나. 소율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정씨 부인의 도움으로 종가의 감시망을 피해 조용히 떠났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떠난 뒤 정씨 부인은 남편의 죽음의 연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서방님은 가문의 악습을 끊으려 하셨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으신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녀는 충직한 하인들을 불러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속삭임이 오갔고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찻잔에 독을 탄 자는 다름 아닌 길수였습니다. 허나 그것은 그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이 그의 어린 딸을 볼모로 잡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길수를 불러냈습니다. 서방님은 가문의 악습을 끊으려 하셨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으신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길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죄인입니다. 허나 제 딸이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소인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독을 타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이미 제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허나 아이를 살리려면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인은 소인의 손으로 나으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말았사옵니다. 며칠 뒤 다시금 청풍 김씨 종가의 대청마루에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종손 규원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권세의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자리에 선 이는 규원이 아니었습니다. 흰 상복을 곱게 차려입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규원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낡은 서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망발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느냐? 과부가 된 몸으로 감히 가문의 일을 논하겠다고 나선 것이냐? 여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눈물과 한숨뿐. 어찌 감히 가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하느냐? 정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남편 규원 나으리의 뜻을 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은 이 서책을 펼치려다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신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가 서책을 활짝 펼치자 장내는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글씨들 속에는 씨바지 여인들의 참혹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고 버려져 차가운 숲에서 죽어간 여인, 굶주림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들의 이름조차 남지 못한 채 사라진 피눈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가문의 영광입니까? 청풍 김씨라는 이름은 이제 저주의 역사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씨바지 제도를 끝내야 합니다. 순간 대청마루에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하인 길수였습니다. 소인이 죄인입니다. 규원 나으리의 찻잔에 독을 탄 자는 소인입니다. 허나 그것은 제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께서 제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억지로 시킨 일이었습니다. 소인은 소인의 손으로 나으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말았사옵니다. 그의 고백은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서책의 기록과 길수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습니다. 씨바지라는 이름으로 여인의 삶을 짓밟은 죄악! 그 악습을 오늘 여기서 끊어내지 않는다면 청풍 김씨라는 이름은 후세에 오직 수치로만 남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씨바지 제도의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풍 김씨 가문은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과 정의였습니다. 소율은 정씨 부인의 도움으로 한양을 떠났고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과 그림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붓을 움직였고 소율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붓끝에 정성을 담거라. 사람의 마음은 글씨 속에 담기는 법이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규원이 가르쳐주던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소율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내맡기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엄을 지닌 한 사람의 스승으로 아이들의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씨 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율아, 드디어 가문의 정의가 세워졌다. 서방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길수의 딸도 무사히 구해냈고 이제 더 이상 씨바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가거라. 내 남은 생은 서방님의 뜻을 기리며 보내리라. 편지를 읽은 소율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편히 눈을 감으셔도 되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청풍 김씨 가문은 결국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대신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과 정의였습니다. 규원의 고결한 신념, 정씨 부인의 용기, 소율의 희망.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비극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뜨거운 울림을 전합니다. 이 시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